어제 제가 국회에 다녀왔는데요. 2시 반부터 약 한 100분 정도? 네, 100분 정도 법제실, 국회 법제실의 법제관 분들 한 13분? 14분?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한 13, 두세 분? 네. 그분들께 거기 이사관님도 계시고 부이사관님도 계시고 서기관도 계시고 네. 그분들께 이 급발진 사고,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해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강의를 했고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제가 질문받고 답변을 드리고 아주 좋은 건설적인 시간을 네. 그래서 그 법제관 분들한테 급발진 사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네, 다들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이게 사람이 잘못한 거로 보여집니까? 자동차가 잘못한 거로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저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네요. 네, 저건 사람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 이유는 EDR 때문에 그렇죠. EDR. 그리고 우선 첫째, 자동차의 문제점을 밝혀라. 근데 자동차 문제점 밝혀야 되는데 나는 그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런데 자동차가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나는 정상이었다. 운전자가 정상이었다는 나보고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근데 자동차가 지멋대로 튀어나왔다.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보여줘요? 그때 뭐 찍어놓은 게 없잖아요. 바닷가에 제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여보 사랑해 써놓고 여보 집사람한테 여보 근데 집사람이 네 하고 딱 돌아서려는데 쫙 파도가 한번 왔다 쫙 하면은 여보 네 여보 사랑해서 어디 없잖아요. 금방 파도가 한번 쳐서 물이 쭉 들어가면은 여보 사랑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었더니 보기를 끄떡끄떡.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길고 오디오도 있고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어린이가 보더라도 이건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보여줘라. 정상적으로 당신이 정상적으로 보여줘라. 그럼 EDR 보자. EDR 보면 EDR에서는 브레이크 안 밟고 가속보다 99% 밟았다. 그럼 당신 비정상 아니냐.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을 이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이 정도다. 블랙박스, 사고 영상 이런 거 쭉 보고 이것에 의해서 영상물에 의해서 이 정도면은 이거는 자동차의 잘못으로 보여진다, 추정된다라고 보여지면 그 다음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우리 자동차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니네가 입증해라. 니네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럼 니네가 급발진 사고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입증 책임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보험사는 보험사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EDR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EDR은 과연 최고일까요? EDR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온, 오프만 나오죠. 밟았다 안 밟았다. 그러면 가속 페달은 99%인지 70%인지가 나오는데 왜 브레이크는 온, 오프만 나오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몇 퍼센트 밟았는지 빵 퍼센트인지 아니면 30%인지 50%인지 90%인지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박병일 명장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예, 드디어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유튜브 들어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메인에 지금 떠 있는 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는 어떤 건가요? 요 원희룡 장관 나와 계시네요. 예, 국토교통부입니다.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한번 들어가셔갖고요. 온통이네, 온통. 네, 온 세상과 소통하는. 한번 볼까요? 공선에서의 객관적인 그렇죠.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합리성 있게 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이 원희룡 장관께서 저희 사무실에 지난 5월 2일 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녹화된 분량은 1시간 40분이더라고요. 근데 20분
국토교통부에서는 20분으로 줄였던데요. 원희룡 장관께서 오셔갖고 저한테 처음에 자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람의 잘못인가요? 자동차 잘못인가요? 그랬더니 저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나는 정상적인 때는 보여주라니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발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원장관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저 페달 쪽에 저걸 촬영할 수 있게 뭘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이 그럼 우린 잘못 없다 보여주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자동차 그 페달 블랙박스 다른 그 페달 쪽에 카메라 달면 되겠네요. 본인이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페달 블랙박스 이런 건 어떻습니까? 했더니 우와 그랬는데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거는 카메라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편집할 때 다 뺐어요. 뺀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그래도 한문철 변호사가 기획해서 드리마에서 만든 페달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다른 페달 블랙박스도 있지만 장관이 그 한 변호사 응원해 준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만일 제가 그 드리마의 페달 블랙박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다면 아마 그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좀 밋밋하게 편집이 돼 있는데요. 그래도 장관께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5월 11일 날. 급발진 규명 쉬워진다. EDR에 제동 압력 센서 값도 남긴다. 즉 브레이크를 몇 % 밟았느냐 이걸 남기겠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무력화 보편 현상, 압력 확인해야 페달 블랙박스 장착도 논의, 영상 기록 필요하다. 이건 이제 우리 장관께서 저랑 같이 방송할 때 그때 이제 그 보좌관도 정책 보좌관도 오시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이 오셨거든요. 그 국토교통부의 유튜브에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서 장관께서도 또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또 보완해서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요. 어제 뉴스에 나온 그대로 같이 보시죠. 뉴스완에서 나온 겁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동 브레이크 몇 % 밟았는지 그것을 EDR에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온 오프만 돼 있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급발진 증거 확보를 해서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도 논의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저랑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거 필요하겠네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발 쪽에 카메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카메라. 예. 뉴스원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EDR 기록 항목에 몇 % 밟았는지 그걸 넣는 것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EDR에는 한 15가지 운행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 몇 %를 플러스 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제 국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는 EDR은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니다.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사고 기록 장치와 EDR은 전혀 별개다. 왜? EDR은 사람이 밟은 것에 따라서 EDR에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밟았는데도 전자장치에서 입력값, 명령어가 밟은 걸로 명령하면은 걔가 자기가 혼자 에러가 일어나는 거죠. 에러가 일어나면 나는 안 밟았는데 밟은 걸로 될 수 있잖아요. 컴퓨터도 내가 안 껐는데 먹통이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갑자기 부벅 꺼져요. 제가 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건 너 꺼라라는 누가 입력감을 넣은 거죠. 그래서 EDR은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국회에서 법제관분들 저한테 그러면은 사고 기록 장치는 비행기는 뭐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제가 비행기 블랙박스 본 건 없지만 이 비행기가 고도가 얼마로 가다 갑자기 푹 해서 그래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도는 나오겠죠.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음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장과 부기장 둘이서 조종하잖아요. 그 당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음성, 그 다음 상황. 그런데 블랙박스,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 다 있어도 그래도 이 차가 미쳤어 하면서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은 거야 라고 EDR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EDR은 결코 사고 기록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고 기록 장치 과연 어떤 걸 사고 기록 장치로 해야 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다만 EDR하고는 다른 거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는 EDR, 그리고 게다가 또 EDR은 5초밖에 기록이 안 돼요. 팡 붙이기 5초. 그 전에 과정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상시 녹화가 돼야 됩니다. 비행기 블랙박스 상시 녹화되듯이. 그래서 EDR 갖고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EDR에 브레이크를 몇 % 밟았는지 그것까지 넣는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전국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 발생했다.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766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이게 신고된 766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일주일에 한 건 내지 많을 때 3건씩 급발진 의심 사례가 들어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급발진 사고도 이 정도면 급발진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수십 개 있고요. 또 급발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까지 합치면은 수백 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 시 보편적으로 브레이크 무력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즉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는 거죠. 김필수 교수는 급발진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이 윙 소리가 발생하고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서 안 밟힌다라는 것이다. 100% 똑같진 않지만 브레이크 무력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브레이크가 벽돌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EDR 의무 기록 항목에 브레이크 몇 %인지 그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해당 조건이 추가된다면 제동 장치를 실제 그러니까 빵이면 안 밟은 거잖아요. 10%, 30%, 50% 그거를 표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 명장 박병일 명장께서는 현재는 페달 작동 여부만 기록하게 돼 있어서 제작사가 도망갈 구멍이 많다. 안 밟았잖아 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몇 %라는 그 값을 갖다 표시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여러 번 주장하셨죠. 브레이크를 꽉 밟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는데, 즉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더라도 꽉 안 밟았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과연 몇 % 밟았는지 그것이 표시되도록 하자는 거죠.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그러니까 발이 어디를 밟는지를 보여주는 그걸 설치하면 EDR 외에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했다. 근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거기다 카메라를 달면 될까요? 이렇게 시작했다. 나중에 제가 페달 블랙박스를 보여드렸더니 이거 필요하겠는데요? 그래 된 겁니다. 일단 국토부는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블랙박스 달면 3%가 깎아주고 있죠. 앞으로 페달 블랙박스 달면 조금 더 깎아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는 엑셀하고 브레이크 그 위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갖고는 안 돼요. 위에도 설치하면 밑에밖에 안 보여줘요. 요거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옆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위에서 하는 것은 좀 나중에 답답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급발진이 의심되는 경우 EDR 결과 외에도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김필수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도 권장해야 된다면서 자동차가 정상이 아닌데 EDR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 자동차가 이상하면 EDR도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즉 사람이 어떤 것을 갖다 밟거나 작동한 거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다르게 변환이 되면은 그럼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영상으로 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안이 영상으로 내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증명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바로 이거겠죠. 페달 블랙박스. 요 위에서 이쪽으로 비추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즉 블랙박스가 있는데 별도로 페달 블랙박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시계 두 개 갖고서도 시계가 안 맞잖아요. 별도로 페달 블랙박스 추가 장착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방과 후방과 페달이 여기에 있는 요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즉 요 값과 요 값이 정확히 일치돼야 돼요. 지금 요 차는 요 앞이 좀 깊어갖고요. 저 창문 쪽을 못 찍었습니다. 창문 쪽을 찍으려면 여기
허벅지가 다 나와야 된대요. 근데 여성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쪽 요거만 하면은 양발 운전 아니다. 한쪽 발이 어디를 밟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예, 드리마에서 나온 페달 블랙박스. 제대로 된 블랙박스죠.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전방, 후방, 그다음에 페달까지 모든 것이 요것이 딱 일치되게 다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옆에 창문도 보일 수 있는 건데 그 차종에 따라서 여기가 깊으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침 그 드림아이의 예, 윤정환 차장께서 좋은 영상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질도 좋죠? 이 정도면은? 네, 전방, 후방, 밤에 찍은 겁니다. 뭘까요? 네. 자, 보행자신 혹시 아까 저 오토바이 그냥 지나갔네? 그런데 저 라이더는 라이더분 내리시네요. 또 내리시네요. 끌고 갑니다. 예, 그렇죠. 멋진 라이더. 예. 훌륭한 블랙박스에, 훌륭한 페달 블랙박스에, 네, 훌륭한 라이더분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급발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딱 제가 생각할 때 여태까지 제가 많은 고민을 해왔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급발진 사고다. 근데 오디오가 없네. 오디오가 있어도 미쳤어. 한 30초 미쳤어 그러더라도 본인이 미친 거야. 나중에 브레이크등 보여줬더니 양발 운전했네. 예. 이제는 지금 끊이지 않는 급발진, 아직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한 방법은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야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